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 지도부를 때렸는데요. 이현주는 말하길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같은 중요한 법안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아침 최고위부터 영광 보선 현장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이 법안들 처리에 대한 의지보다 훨씬 강하게 전해집니다.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쇄빙선의 역할을 자처하길래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모두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둘 다 야당으로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가려야 할 사항이지만 오늘 같은 윤석열과 국힘당에 맞서 싸워야 할 3개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이 힘을 모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도 지역화폐법에 대한 투표에서는 개혁신당 3명 모두 반대를 했는데요.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준석과 천하람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까지 단체로 반대를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야당이 맡긴 한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요. 민주당은 박 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든 바가 있었는데 이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참석을 할지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 서류 제출 요구권과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상정할 계획이며 유상범과 손석준 등 국힘당이 방해를 부릴 것은 뻔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검사 탄핵의 주인공인 박 검사는 일명 똥검사로 유명한데 예전에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회식을 하고 행사 뒤에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김건희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바로 피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심우정이 출범하자 4시간 만에 검찰 조직 내에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친윤 색채가 강화된 검사들이 승진을 하여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원석 때보다 더 강한 자기 식구들 검사를 고위직 간부에 승진시킴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은 더욱더 자기 측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요. 끝으로 내일은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모든 언론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공판에 초점이 맞추어질 듯한데 벌써 그것 쪽에서는 내일 대규모 차량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 이 대표의 안전을 위해 발빠른 경호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오늘 의총에서 의료대란과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표가 발언을 하였는데 인상 깊었던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걱정을 저한테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책이 없고 정말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 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까. 근데 그중에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 그럼 사보험 들어야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핏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혹시 이게 영 안 되면 의료 민영화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개인 보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걱정들이 참 많았다는 말씀. 그리고 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근데 그 원인이야 모두가 다 알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지수가 몇 배씩 오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더 빨리 더 깊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주체들한테 의욕을 불러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다 자유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 우린 모른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게 재생에너지 문제는 있는데 전혀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R&D나 이 과학기술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이 과학기술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기는군요. 몇조 원씩 되는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는 소위 국자 투자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산업 경제 정책 이게 가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한 몇백만 원씩 전재산 털어서 몇천만 원 이렇게 주식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좋은 주식 사놓으면 물적 분할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쏙 알맹이 빼먹어버리니까 껍데기 돼버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 사놓으면 전망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횡행을 해가지고,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사고 나니까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물려서 깡통 차고, 이런 시장이니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국가의,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또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또는 경제 발전을 하게 할 수 있는 실력, 이런 게 뭐 전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조차 있느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다수의 약자를 편드냐? 그것도 아니고 소수의 강자를 편들고, 이런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도 참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 시골에 버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정말 오지의 그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식 팔아야 돼? 뭐 이런 걱정. 그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솔직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 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암담한 상황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힘이 또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 여러분, 또 연휴에 지역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오늘 또 보니까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사건들이 또 폭로가 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드려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우리 스스로의 정말 큰 노력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둥이고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이 나라 운명에 한 축을 담당하는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더 큰 의지와 용기로 이 난관들을 뚫고 나가고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